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수비열 온누리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 복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약의 종류라든가 보관법, 또 뭐 복용 방법이라든가 유효기간, 또 많이 드시고 계시는 뭐 영양제라든가 또 칼슘약, 철분약 모두 좋습니다. 진통제도 좋고요.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수비열 온누리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약의 복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도 우리가 이제 식후 보통 이제 뭐 30분 네네네. 이후에 예. 먹어라 아니면 식전, 뭐 자기 전 또 이렇게 먹는 방법들이 많은데 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약을 복용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하루 3번, 식후 30분. 식후 30분. 네, 이게 네. 이제 가장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뭐 식후 30분이라는 내용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약 복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재작년 해서 이제 이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식후 30분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예, 특별하게 이게 식전 식후로 나누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식사하고 복용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식사하시고 바로 드셔도 무방하다라고 알고 이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이게 재작년 정도부터 없어졌는데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 약이 별로 없고 약을 꼭 3번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약 먹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 3번 이제 삼시세끼가 중요했던 시절에 식사를 하루 3번 먹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식후 30분이라는 거를 연동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이제 만든 건데 사실 식전과 식후를 나누는 이유는 약이 음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식전에 네. 복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식후에 복용하라는 것은 음식과 같이 복용을 해도 이것이 약의 흡수에는 영향이 없더라. 그게 이제 실험실적으로 다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식전 식후를 나누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식후 30분 복용은 위장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식후에 예, 먹는 뭐 건가 이렇게 그럴 생각을 수가 했었는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근데 이제 30분이라는 것이 네. 내용이 과학적인 근거가 사실 크게 없다라는 거죠. 30분 있다 먹으나 뭐 바로 먹으나 어차피 위벽을 이제 위 점막에 자극하는 약물의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30분 후에 먹으나 그냥 식사하고 바로 복용을 하나 뭐 위장 보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실은 30분 기다리는 거가 더 그러다가 편해지시는 거 타이밍을 또 아니에요. 놓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어요. 어르신들은 네. 이제 식후 30분이 워낙 뇌리에 많이 근데 박혀 계셔서 지금도 저희가 약 먹게 되면 네네. 밥 먹고 30분 기다려서 먹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까먹기도 하시고 네. 그 너무 귀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는 뭐 크게 그걸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전에 먹는 약하고 식후에 네. 먹는 약하고 분명 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 아닐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식전에 복용하셔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꼭 식전에 복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약들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복용했을 경우에 약의 흡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 약 중에 네. 오전에 아침에 복용하는 약들 중에 음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뭐 한 30%
정도 이제 떨어지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효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경우는 식전에 먹어야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약들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약국에서 복약 상담을 할 때 요 약은 식전에 복용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약들 중에서도 그 제형, 그러니까 약의 어떤 제형을 개발해서 그 식사하고 복용해도 상관없게끔 이제 네. 제형이 개발된 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복약 수능도 복약하는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이제 식전에 복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약 이외에는 사실 뭐 식후에 복용하셔도 아무 때나.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약 같은 경우에도 식후에 먹으라고 하고요. 고혈압 약은 식전에 먹는 약도 있고 예. 식후에 먹는 약도 있고 일단은 당뇨약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당뇨약 같은 경우는 식전에 복용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네.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식전에 복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는 이제 식후 혈당 강화라고 해서 식사를 하면 바로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약이 들어가서 약효를 발효, 그러니까 약효가 발현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전에 복용해서 식후에 올라가는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꼭 식전에 먹어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전에 먹는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췌장, 이자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해야 그러니까 당이 올라가는 거를 막기 때문에 그 약들이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당뇨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꼭 식전에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네. 그 추세가 그 당뇨약이 막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면서 현재는 많이 잘 안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면 인슐린이 고갈될 수도 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게 이제 저혈당의 어떤 부작용도 심하다 보니까 그런 약보다는 식후에 대체적으로? 먹는 약들이 많이 처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도 식후 먹으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보시면 그 식후에 복용하시는 약들 같은 경우는 약알이 좀 큽니다. 약의 사이즈가 네, 좀 예, 커요. 좀 큽니다. 타원형으로 그래서 되어 그게 비구아나이드 계열의 어떤 당뇨약이라고 해서 바로 뭐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사 조절에도 좀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혈당을 높이지 않게끔도 도움이 되고 체중도 조절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보편화됐죠. 당뇨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약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고 바로 식후 즉시 복용하라고 말씀을 식후 드리고 있어요. 먹되 뭐 네네. 30분 기다리지 않고 그렇지 먹어도 않고. 괜찮다. 예. 그러니까 식전 식후만 좀 나눌 뿐이지 식후 30분은 드신다는 이제 거는 30분까지 기다리지 기억하지 않아도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당뇨약 같은 경우 식전 식후를 꼭 굳이 안 나누셔도 되고 네. 이제 식전에 드시는 약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제 식후에 바로 드시라고 했던 그 약알 사이즈가 좀 큰 약, 그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소화에 좀 부담이 좀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복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에 그냥 식후에 드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혈압 예, 약은요? 혈압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전 식후보다는 네. 아침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시점.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 몸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부신피질 호르몬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혈압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아침이 되거든요. 우리가 네. 기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혈압은 기상했을 때가 가장 높았다가 오후로 갈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아침에 혈압 환자들이 많이 쓰러지는 맞습니다. 이유가 아침에 많이 그래서 꼭 아침에 복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식전 식후 크게 나누지 상관은 말고 없습니다. 그냥 네네네. 생각날 때 아침 네네. 자고 일어나서 바로 드셔도 괜찮은 거예요?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당뇨약하고 혈압약하고 네. 같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 많죠. 보니까 혈압이 있으면 당이 있고 당이 있으면 혈압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아침에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약 같은 경우는 요즘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어디 뭐 미사를 간다거나
이제 뭐 새벽에 밖에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가시기 1시간 전에 찬바람을 맞기 1시간 전에는 꼭 혈압약을 드시고 그다음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외출하시는 것이 혈압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찬바람 맞으면 이제 혈관이 이제 수축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혈압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온병 요 며칠 네, 날씨가 맞습니다. 엄청 기온이 떨어졌어요. 이럴 때 새벽에 나가셔야 된다면 꼭 약을 복용하시고 한 3, 40분, 1시간 정도 있다가 외출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수비열 온누리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약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6750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매일 먹는 약이다 보니까 혈압약 같은 경우 아침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가 많으시다고 이럴 때는 맞습니다.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2번 먹어도 괜찮은지 안 먹어도 되는지 좀 궁금하시다고요. 일단은 가장 좋은 일단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약을 이제 포장을 하는 경우에 뭐 혈압, 당뇨 같이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뭐 혈액순환제가 끼워서 이제 약국에서 같이 조제하는 경우에 날짜를 좀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인쇄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약을 타갔다 그러면 오늘이 10월 21일이죠. 네. 그럼 1일부터 찍힙니다. 1일, 2일, 3일 이렇게 약봉투에 그날 날짜가 찍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면 그렇게 찍히기 때문에 본인이 약을 먹었는지 그 날짜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내가 안 먹었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 즉시 한 번 복용을 하셔야 돼요. 혈압약 같은 경우에 이제 그날 내가 그 시간에 안 먹었더라도 잊어먹어서 못 먹었다 그러면 한 번 먹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먹었다면 먹었는데 기억이 없어서 이 약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안 먹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만약에 2배 용량을 복용하시게 되면 뭐가 됐든 더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이 됐든 혈압이 됐든 그걸로 인해서 2배 용량을 복용했다면 2배로 강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낙상이나 뭐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안 드시는 것이 당뇨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혈압도 체크해 보시고 당도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그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시고 만약에 당이나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날짜에 약을 한 번은 복용하시는 게 낫고 그렇게 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죠. 당약이나 혈압약을 2번 먹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들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당약이나 혈압약 같은 경우는 혈압약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당약도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만약에 2배 내지는 1.5배의 용량을 복용해서 더 강화된 효과를 보게 되면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게 제일 많이 나타나겠죠. 혈압이 떨어지면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가 어지러움. 올 수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당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가 있을 정도의 약들은 사실 크게 요즘은 많이 개발이 돼서 부작용이 많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어지러움증, 현기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어떤 일상생활에서 좀 어지러움, 현기증이 불편함이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만약에 약을 복용하고 나타났다 그러면 안정을 좀 취하고 계시는 거죠. 그 동안은 한 2-3시간 정도는 좀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다가 그런 증상이 또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혈압이나 당이 떨어졌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완화되면 그때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양약, 올바른 약 복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진통제라든가 변비약, 소화제, 혈압약 모두 좋습니다. 약과 관련해서 또 뭐 부작용도 좋고요.
이상 증상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약의 복용 방법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약과 관련한 궁금증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9051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예전부터 이 회충약을 봄, 가을로 먹으라고 하는데 요즘도 꼭 먹어야 하는지 또 먹는다면 빈속에 먹어도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이제 뭐 회충약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이제 많이 이제 날 것들을 많이 야채도 많이 드시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1년에 한두 번 드셔라라고 사실 옛날에는 광고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는 워낙 저희가 먹는 약 중에 항생제도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날 것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경우에는 뭐 크게 뭐 회충약을 복용하라고는 사실 말씀은 안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서 이제 오셔서 이제 사가시더라고요. 날 음식을 그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게 한번 챙겨 드시는 게 좋죠. 이제 야채를 뭐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회나 뭐 날 것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 회충약 같은 경우는 공복에 복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공복에. 예, 그게 이제 이게 체내에 흡수되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장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있으면 그 기생충들을 제거해서 이제 몸 밖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뭐 자기 전에 공복에 복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한 번만 먹으면 되나? 그 이제 기생충 약이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플로벤다졸과 알벤다졸인데 알벤다졸 같은 경우는 두 알이 한 포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를 복용하시고 한 3, 4일 내지는 일주일 있다가 하나를 더 복용하시면 뭐 유충까지도 이제 제거가 된다. 그다음에 뭐 요충까지도 제거가 된다. 그래서 플로벤다졸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복용하시면 되고 한 알. 그다음에 이제 뭐 알벤다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걸쳐서 이제 두 번 복용하시기. 유기농 말씀드립니다. 야채 같은 경우 많이 드시면 필히 그럼 먹어야 되는 거죠. 드시는 게 좋겠죠. 네, 그냥 위안. 근데 이 회충약은 가족들이 뭐 같이 먹어야 좀 효과가 있는 그거는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뭐 따로 먹어도 괜찮나요? 이제 회충이라는 게 어디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식생활을 한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효과가 아니고 이제 같이 복용을 해야 같이 없어질 수가 있죠. 이제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서로 이제 뭐 충이 옮길 수가 있으니까 같은 식생활을 하고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예, 꼭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다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이제 식후, 식전 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기 전에 또 먹는 약들이 또 있지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약 같은 경우는 꼭 아침에 오전 중에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기 전이나 저녁에 복용하시라고 또 말씀드리는 약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전립선약, 내지는 이제 야뇨증 또는 요실금으로 인한 이제 방광 쪽 비뇨기과가 약이 또 이제 저녁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일단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약이 있죠. 근데 이제 전립선약 같은 경우에 기원이 사실은 혈압약을 개발하다가 이게 전립선 쪽에 효과가 있어서 개발된 약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같이 전립선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혈압이 없는 분이더라도 아침에 복용을 하면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복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전립선 약은 네. 자기 전에.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남성분들도 이제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방광이 좀 예민해졌거나 방광을 이완시켜서 좀 소변을 좀 덜 보게 네. 네, 푹 잠을 주무실 수 있게끔 하는 약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경성으로 인한 과도한 긴장을 좀 풀어줘서 소변을 좀 덜 보게 하드르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 자체가 이제 약간 졸음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광 쪽 약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주무시다가 이제 소변 보러 가는 게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자기 전이나 저녁에 복용하시는 것이 약효가 이제 나타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자기 전에 복용하시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이나 요실금, 야뇨증 같은 약 네. 따로 뭐 복용 다른 약하고 영양제라든가 이런 거 같이 드시는 건 그거는 뭐 어떨까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요. 네. 뭐 전립선 약 같은 경우 뭐 소팔메토를 많이 또 복용하시고 계신데 근데 뭐 일단은 먼저 병원을 가보십시오. 그다음에 소팔메토라는 어떤 건강 기능성 식품이지 않습니까? 네. 기능성 식품이 그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약효를 낸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증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신 다음에 뭐 괜찮다 뭐 그러시면 뭐 도움을 위해서 복용하시는 거는 상관없지만 불편함이 있으면 일단 먼저 병원을 찾으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0087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요즘 유산균에 대한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게 좋은 유산균인지 잘 모르겠다고. 네, 일단 뭐 유산균 하다가 요즘은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뭐 용어를 쓰기도 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로바이오틱스도 나오면 유산균의 한 종류라고 아니고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예, 일단 유산균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뭐가 아니고 이제 산을 내는 균을 통틀어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장에 가서 산을 내는 균들. 그러니까 유산균이라는 것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 생명체에 도움을 주는 균들 그거를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용어를 이제 좀 바꾼 건데 그러면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냥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뭐 프리바이오틱스도 나오고 요즘 또 프리가 나오더라고요. 프리가 나오고 또 신바이오틱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나오고.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요거 용어부터 말씀드리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산균이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유산균이 우리 장에서 이제 잘 정착하고 번식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섬유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거를 사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럼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거를 같이 만든 게 이제 신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넣었다고 이제 광고를 하는 것이 신바이오틱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먹는 게 아니고 유산균이 내는 우리 몸에 더 좋은 물질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유산균에서 나오는 물질들만 모은 거를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거든요. 그럼 최고 좋은 유산균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 얘도 어차피 기능성 식품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기능성에 봤을 때 기능성 식품을 보면 우리가 약을 사면 뭐를 보죠? 효능 효과를 보죠. 효능 효과는 보면 뭐 소염, 진통, 뭐 해열, 뭐 이런 거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능성 식품도 사실은 기능성이라고 마크를 찍고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이 무조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보면 배변 활동의 원활 이외에는 아무런 기능성도 써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변비에 효과가 있는 거죠. 아니 뭐 면역력에도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하고 뭐 굉장히 많이 좋다고는 맞습니다. 하는데 그건 이제 일부 논문에서 인용을 하면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저게 다 효과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기능성 표시만을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배변 활동이 원활한 분들은 굳이 유산균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크게 기능성 식품이니까요. 식품도 사실 자기가 좋아하면 먹는 거고 네. 안 좋아하는 경우에는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능성만을 사실 인정받은 것이 이제 기능성 식품이니까 이걸 먹어야 뭐 유익균이 우리 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좋다. 이런 얘기. 유익균이 사실은 뭐 좋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정상균 네. 우리 대장에 있는 정상균들이 한 10조에서 뭐 10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뭐 100억에서 뭐 200억 마리를 넣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더 좋게 변할지는 사실 크게 말씀드리기가 우리 몸에 어려우니까. 있는 균에 비해서는 정말 아주 뭐 네네네. 진짜 그렇죠. 미세한. 그래서 사실은 항생제를 복용할 때 감기약 중에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항생제는 이제 우리 균도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장에 있는 유산균, 좋은 균들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항생제가 세게 들어가는 경우에 유산균을 같이 복용을 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쓰였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기능성 식품이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워낙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유익이 뭐 좋다고 유산균 해서 먹어야 된다고 너무 하니까. 좋은 거를 찾아서 이제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산균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예전에 요구르트 매일매일 배달해서 드셨듯이 매일매일 좀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도 많고 네네. 좀 여쭤볼 얘기가 많은데 이 유산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수별 온누리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주지사 김기애 지사장 모시고 국민연금 관련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